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 쌀, 영국 라이프, 근대 5종인데요. 먼저 영국 라이프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달 19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월드컵 클래스 특집으로 꾸려진 이날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코리안 황소 황희찬 선수의 영국 라이프가 공개됐는데요. 철저한 개인 훈련부터 식단 관리까지 감탄스러운 싱글 라이프를 보여줬습니다. 아, 바로 이불 정리요. 몸무게 주네.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를 재고 오늘은 탄수화물을 더 섭취할지 아니면 더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갈지. 아, 진짜 철저하게 식단하시구나.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왜 아이고 할 때마다 눈이 커지는 목걸이 목걸이 되게 구단 훈련하러 가는데요. 아, 훈련하러 가는데. 타고 신발을 되게 좋아해서 그거 하다가 이제 약간 촉박하게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아, 이제 최초 공개. 공개되나 봐. 구단 공개. 우와. 대박이다. 되게 우와. 멋있다. 많이 간다 이제 들어간다. 오. 와, 크다. 와. 이제 출근해서 이제 라커룸으로 가장 먼저 가는데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훈련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복장으로 갈아입고. 우와, 희찬 있네. 야, 자부심 어마어마하겠다. 봐, 이거? 아 웬일이야. 분리식당이지? 우와, 아, 나 궁금해. 뭐 오믈렛에 뭐를 넣고 싶고 이런 것들 얘기하면 그런 것들 또 해주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물에 타서 바로 앞에까지 이제 선수는 먹기만 하면 될 수 있게 다 해주고, 좀 필요한 영양분이 다 다르기 각 때문에 선수마다? 선수들한테 맞춰서 다 해주시는. 나 저기 식당 이용하고 싶다. morning, Johnny. Morning, Johnny. Morning. 네, egg white, please. egg white. 네, thank you. What is this? Korean TV show. Thank you very much. 지금 좀 실망한 것 같은데. 너무 적게 먹어. 베이컨이 없네. 베이컨이 없어. 진. 보통은 훈련 나가기 전에는 이제 간단한 근력 운동 같은 거 있고, 몸을 깨워주는 웜업 느낌으로 근력 운동을 하고 있고, 근력 운동이 쌓이다 보면은 더 강한 선수가 되기 때문에 매일 잘 쌓아두고 있습니다. 와, 진짜 빠르다. 여기서 축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매일매일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커지는 것 같고요. 매일매일 여기 영국에서 있는 그런 팀 훈련 자체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해야 이제 경기 들어갔을 때 조금 더 편해지기 때문에 저를 이겨내려고 항상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방송 최초로 황희찬 선수가 몸담은 울버햄튼 원더러스 구단의 클럽하우스 내부가 공개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1% 선수들만이 경험해보는 세계를 공유해봐서 진짜 좋았어요. 괜히 최고의 선수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노력이 결국 결과로 드러날 거예요.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 영입된 것은 둘째치고 저 촬영을 따는 MBC가 더 신기하네.
황희찬 선수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나운산 제작진의 섭외력에 감탄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프로 정신이 빛났던 이날 방송. 가구 시청률 9.4%를 기록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이제 나 혼자 산다가 한 회에 2명의 출연자의 싱글 라이프를 보여주는데 이날은 전체적으로 황희찬 선수 하나만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시간이 길다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흥미로운 방송이었어요. 앞부분은 이제 영국 생활에 초점이 있으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만한 점이 있었고요. 뒷부분은 이제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연습 과정을 보여주면서 EPL 팬들의 어떤 흥미를 돋두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황희찬 선수의 집을 이렇게 꼬마 팬이 찾아와요. 사인 받으러 왔나 보다. Not now. I give you next time. 나중에 인터뷰에서 사실은 자기는 팬들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아이 팬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걸 티셔츠를 챙겨서 나중에 주겠다 이런 모습을 봤고요. 또한 이제 구장에 연습하러 가서도 팬들을 위해서 사인을 해주거나 티셔츠를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선수로서의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팬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면까지도 성실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황희찬 선수의 프로로서의 모습에 굉장히 감명을 줬던 회차인 것 같습니다. 나운산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들은 조금은 자극적인 재미들 같은 걸 많이 추구하고 웃음의 강도를 굉장히 높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나왔던 방송은 이런 걸 완전히 다 뺀 아주 담백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방송으로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루틴이 굉장히 시선을 끈 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먹는 것서부터 또 운동을 하고 하루 종일 그 아주 딱 맞춰진 스케줄 안에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취향저격한 면들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해진 루틴을 충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탄을 많이 했는데요. 뭐야? 소금도 안 뿌리고 지금 데리야끼 소스도 없어. 밥은 쌀밥은 김치는 어머나. 태양 드시네. 다만 일부 패널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소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살을 되게 많이 찌어서 웬만하면은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까지 하겠는가에 조금 더 집중했더라면은 이 선수의 어떤 헌신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잘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우리 쌀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8월 21일 방송된 MBC 네트워크 특성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전주 MBC에서 제작한 두근두근 팜팜 일부가 방송됐는데요. 셰프이자 농부인 강래호 씨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우리 쌀 연구에 힘쓰고 있는 농부들이 출연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뭐 하는 데예요? 바라엠미를 연구하는 공간, 그다음에 또 쌀 가공품들을 연구하는 공간입니다. 꼭 이렇게 발화를 해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발화를 시키면 영양도 극대화되고, 그다음에 또 기능성 물질 가바라든지 뭐 이런 옥타코사놀 이런 성분들이 극대화되고 톡톡 씹히면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되게 좋아하죠. 네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약간 유럽식 스타일의 한번 밥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일단 버섯을 맛있게 먼저 볶아야 돼요. 맛있는데요? 새콤하고. 네. 오색 바라 현미라는 훌륭한 쌀, 건강한 쌀이 건강한 곡물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도 밥 문화가 이렇게 다양하고 우리 전통으로 지켜왔던 밥 문화의 또 품종의 다양성도 이렇게 좀 설명도 해줄 수 있는 셰프님이 또 중심에서 한번 또 홍보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유기농업 1번지 충남 홍성군 2014년 전국 최초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오리와 우렁이, 메기들이 농사를 돕고 있죠. 오리가 벌레도 잡고 그리고 씨앗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배설을 하잖아요. 걸고는 다시 거름이 돼지는 거죠. 지난 40여 년간 유기농업을 실천하며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껴온 주영로 씨.
그는 사람 역시 자연의 일부이며 마을은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사는 작은 생태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약과 비료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후손들에게 뭘 줄 거냐 이거예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미생물이 들끓는 생물 다양성이 살아나는 그런 땅을 그들에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두근두근 팜팜 1부에서는 대지의 밥상, 농사는 예술이다, 농부의 꿈, 텃밭의 기술 등 여러 소주자를 통해 우리 쌀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친환경 농업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두근두근 팜팜. 프로그램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기대합니다. 오리농법은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좋은 농사 방법이네요. 참 좋습니다. 전주 MBC의 영상미 최고네요. 아름다운 영상미와 공감 가는 내용으로 앞으로의 방송도 기대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발전하는 한국형 친환경 농업을 소개하는 기획 의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다양한 어떤 접근 방식, 기획 같은 것들을 좀 코너마다 다 시도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저는 많이 주목이 됐고요. 이 첫 번째 에피소드로 나왔던 뭐 대제밥상 같은 경우는 쿡방, 먹방 같은 그런 요소들을 요 코너 안에 잘 녹여낸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했던 이 농사는 예술이다. 이 부분도 좀 흥미로웠는데요. 백합 조개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한국화가 들어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문양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손수양 씨 같은 경우는 이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이게 녹슬어가지고 뭔가 제대로 연주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농사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의미 있게 좀 많이 다가왔고요. 전체적으로는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구나.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양한 곡물에 대해서 뭐 설명과 함께 어디에 좋은지라든지 원래 뭐 우리 토종 품종이었는데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오게 된 역사에 대해서도 좀 전해주고 그렇게 새로운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흥미롭고 역동적으로 다루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주제가 몇 개 있었잖아요. 저는 오히려 두 번째 주제가 조금 더 밝고 활기차서 이 순서를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라는 뭐 그런 좀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 위한 노력들도 좀 시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세계 정세도 그렇고 기후 위기도 그렇고 식량 시장이 격변하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딱딱하게 접근하지 않고 다각도로 우리 쌀을 재배하고 연구하고 응용하는 방식을 탐구했다는 면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텃밭의 기술에서 게임처럼 구성을 했잖아요. 팜이라고 하는 어떤 게임 캐릭터를 등장을 시켜서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 않은 뭐 인공상토라든가 이런 농업 용어들을 게임을 하나하나 미션을 완수해 나가듯이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농업을 조금 더 친숙하게 전달하겠다라는 제작진의 노력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MBC 네트워크 특선을 통해 지역 특색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 것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소재들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근대 5종입니다. 이번 키워드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8월 15일 방송된 스포츠 매거진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매거진 톡 코너에서는 대한민국 여자 근대오종의 대표 주자인 김세희, 김선우 선수를 만났는데요. 하루 종일 이어지는 훈련 스케줄을 공개하는가 하면 이 10년 우정 테스트를 통해서 환상의 팀워크를 드러냈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어요. 축하합니다. 예전에는 운동선수 같아 보이는데 어떤 운동하냐 했을 때 근대오종이요 하면은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 5가지 하는 종목 아니냐 사인해달라 해서 그때 사인을 김선우 선수가 시상대에 무려 3번이나 올랐다고. 그리고 이번 세계 선수권은 사실 여자 릴레이를 정말 따고 싶다라는 네. 마음으로 갔었어요. 옛날부터 되게 원했었던 메달이었거든요. 세희 언니 덕분에 네, 맞아요. 그 이후에도 세희 잘 언니 될 수 덕분에? 있었다. 당연하죠. 우리 릴레이에 오는 걸 쏟는다 이 마음으로 진짜 왔거든요. 정말 잘 타보자 이런 생각으로 했고 수영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등수가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니 딱 들어오고 나서 계속 진짜 눈물 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요? 쉴 틈 없이
하루 종일 진짜 운동합니다. 5시 반부터 7시 반. 그게 레이저로 하는. 먹고 그다음 좀 쉬었다가 11시 하고 점심 먹고 쉬었다가 2시 승마하고 바로 점심하고 매칭하고 저녁 먹고 쉬다가 뭐 야간에 웨이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언니가 없었으면 근데 오종도 여기까지 못했다? 아 못했다. 못했다. 밸런스 게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우정 사랑 하나 둘 셋. 어떤 선수로 사람들에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올림픽 메달을 최초로 이제 여자 최초로 따는 거죠. 둘이 같이 진짜 근대오종 여자의 레전드를 네, 레전드. 찍고 싶어요. 저도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게 진짜 최종 목표이지 않을까. 그냥 꾸준히 했고 기억 남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꾸준했던 네. 선수로. 대한민국 여자 근대 오종은 2022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련된 특별한 인터뷰였는데요. 위원들은 이날 스포츠 매거진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오종은 이제 5종목의 스포츠를 다 잘해야 할 수 있는 정교한 종목이고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근대 오종과 한국팀의 성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 매거진 톡이라는 코너 특성상 이 김세희, 김선우 선수의 어떤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팀워크를 자랑한 점, 이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서로의 장점을 말해달라. 몸 관리를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보강 운동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노력의 천재? 네. 첫인상이 어땠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두 선수의 10년 우정, 팀워크에 초점을 맞춘 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방송에서는 그 선수들의 매력을 보여주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선수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 더 많이 보여주면서 팬들과 선수들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주는 입덕 유발하는 코너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근대 오종이 비인기 종목인 만큼 이런 종목이 있고 이렇게 멋진 선수들이 뛰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종목에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질문을 통해서 선수 개개인에게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동시에 승마 대신 장애물 경기로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원래 저희가 이제 쓰던 근육들이랑 또 다르니까 여기 이제 알이 막 싹 다 베인 거예요. 승마 종목에 대해서 지금 근대오종 선수들은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되게 멋있는 종목이잖아요. 말과 교감해야 되고. 종목의 특성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종목 자체에 대한 관심을 좀 유발해서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밸런스 있게 잘 추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근대 오종이라는 게 많이 낯설기 때문에 이 경기의 어떤 역사라든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훈련하는 장면이나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스포츠를 볼 때 거기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냐 그리고 선수가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사실 그 보는 재미가 너무나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근대 오종 경기를 만나게 됐을 때 좀 더 재밌게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 매거진을 통해 대한민국 근대 오종의 눈부신 성장을 꾸준히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